제18장 국왕의 베리에르 행. 여러분은 혼도 없고 피도 이미 통하지 않는 천민의 시체처럼 버림받을 도리 밖에는 없단 말이요. 생클레망 교회에서의 주교의 강좌. 9월 3일 밤 10시 헌병 한 사람이 베리에르의 큰 거리를 말로 달려 올라가 시민들의 잠을 깨웠다. 그는 국왕 폐하가 다음 일요일에 그곳으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현의 지사는 경호대의 조직을 허가했다. 아니, 요구한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르지로 급사가 파견되었다. 레날 씨는 그날 밤 안으로 달려와 온 시내가 들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마다 제각기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한가한 사람들은 국왕께서 도착하는 모양을 구경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빌릴 예약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누가 경호대의 지휘를 할 것인가? 레날 씨는 집을 철거시키는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로 씨가 지휘를 해야만 한다고 즉석에서 판단했다. 그것이 수석 부시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될지도 모른다. 마로 씨의 깊은 신앙에 대해서는 군소리를 할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의 신앙심도 그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었다. 나이는 36살이나 되지만 매사에 겁장이라 말에서 떨어지는 것도 두렵고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두렵다는 그런 사나이였다. 시장은 새벽 5시인데도 마로 씨를 부르러 보냈다. 아시겠죠? 나는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이 도시의 유력한 인사들의 천거하는 자리에 선생께서 취임하신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여쭙는 것입니다. 난처하게도 우리 도시에서는 공업이 성행하여 자유주의의 무리들이 백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국왕 폐하를 위하여 그리고 군주 국가를 위하여 아니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들의 신성한 종교를 위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려는 것인데 경호대의 지휘를 대체 어느 분에게 맡겨야만 할까요? 말을 타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었지만 마로 씨는 끝내 순교자가 된 셈치고 그 명예로운 큰 임무를 맡았다. 어떻게든 큰 실수 없이 해보지요 하고 시장에게 말했다. 7년 전 왕자가 지날 때 입었던 제복을 손질할 틈도 있을까 말까 하였다. 7시에 레날 부인은 줄리앙과 아이들을 데리고 베르지로부터 돌아왔다. 보니 살롱은 여러 당파의 연합을 주장하는 자유주의파 부인들로 꽉 차 있었다. 모두들 자기의 남편을 경호대의 한 사람으로 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잘 말해달라고 레날 부인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만약 자기 남편이 뽑히지 않는다면 너무 비탄에 잠겨 쓰러져 버릴 것이라는 말까지도 했다. 레날 부인은 즉시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아주 분망스러워 보였다. 줄리앙은 부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또 그 이상으로 화를 냈다. 그는 쓰디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이러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국왕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기뻐서 사랑 같은 것은 깨끗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 큰 소동바람에 정신이 나가버린 모양이다. 지금은 특권 계급의식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언젠가 제정신이 들면 다시 나를 사랑할 작정이겠지.
묘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줄리앙의 연심은 오히려 더욱 쌓인 것이다. 실내 장식을 하는 장식공들이 집안에 들어차기 시작했고 줄리앙은 어떻게든 부인에게 얘기를 걸려고 오랫동안 기회를 노렸으나 허사였다. 우연한 기회에 부인이 바로 자기 방에서 자기의 옷을 한 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단 2사람뿐이었다. 말을 걸려고 했으나 부인은 본체만체 하고 지나쳐버렸다. 저런 여자를 좋아하다니 나도 이만저만한 바보가 아니로군. 야심이 있기 때문에 제 남편처럼 마음이 잔뜩 부풀었단 말이야. 그녀의 마음은 이만저만 부풀어 있지 않았다. 줄리앙을 화나게 할까봐 걱정되어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간절한 소원의 하나는 단 하루라도 주오니 줄리앙의 그 음산스럽기 짝이 없는 검은 옷을 벗겨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처럼 세상 모르는 여자로서는 놀랄 만큼 신통한 방법이지만 그녀는 우선 마로시 다음에 군수 모지롱 씨를 설득시켜 줄리앙을 경호대원으로 임명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돈 많은 공장주의 아들들 대6명을 젖혀놓고 뽑힌 것이었는데 탈락된 청년들 중 적어도 2사람은 독실한 신앙가였다. 발르노 씨는 자기의 사륜 마차를 도시에서 으뜸가는 부인들에게 빌려주어 여의 노르망디산의 명마를 자랑할 작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 한 마리를 누구보다도 미운 줄리앙에게 빌려줄 것을 승낙하고 말았다. 한편 경호대원으로 뽑힌 자들은 자기 옷이든 빌린 옷이든 한 사람 빠짐없이 대령의 견장이 달린 훌륭한 하늘빛 제복을 갖춰놓고 있었다. 적 7년 전에 한참 날리던 옷들이었다. 레날 부인은 새 옷을 맞춰주고 싶었다. 하지만 부장송으로 심부름을 보내서 제복, 칼, 제모 등 경호대원의 차림을 모두 갖출 기한이란 나흘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우스운 얘기지만 레날 부인은 줄리앙의 옷을 베르에르에서 맞추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줄리앙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경호대 조직과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끝나자 시장은 성대한 종교의식의 준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국왕께서는 베르에르를 방문하는 이상 꼭 시에서 십리가량 떨어진 기린 브레이르오에 있는 유명한 성 끌레망의 성고를 참배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셨던 것이다.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였다. 신임 사제인 마슬롱 씨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셀랑 사제의 참석은 막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 옹졸한 생각이라고 레날 씨가 말했지만 마슬롱 씨는 좀처럼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다.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이 지방을 지배해온 관계로 인해서 라몰 후작이 국왕 폐하의 수행원으로 지명되어 있었는데 후작은 셀랑 사제와 30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사이였다. 베르에르로 오면 반드시 셀랑 사제의 소식을 물을 것이고 그 결과 괄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의 호위 대원들을 모조리 끌고 늙은 사제의 은거처인 오막사리를 찾아갈지도 모른다. 그리 되면 얼마나 면목 없는 일인가. 저는 이 도시에서도 부장송에서도 체면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장세니스트인 그 사나이가 우리 성직자들 사이에 끼어들면 말입니다. 마슬롱 신부의 핑계는 이러했다.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나는 베르에르의 시정에 관해서는
라몰 후작의 모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후작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겠지요. 궁중에서는 점잖고 신중한 분이지만 이 시골에 오시면 짓궂은 야유로 남을 조롱하거나 남을 난처하게 만들 궁리만 합니다. 그저 장난기로 자유주의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창피를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흘 동안 담판한 결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한밤중에 드디어 마슬롱 신부의 자존심도 시장의 위구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장의 위구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결의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곧 노령이시지만 건강에 그다지 지장이 없으시다면 브레이르오에서 열리는 성골 참배식에 참여해 주십사는 공손한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셀랑 사제는 줄리앙을 보좌 신부의 자격으로 동반할 테니 그의 앞으로 초청장을 띄워달라고 요구하여 이 초청이 성납됐다.